오늘도 밀립니다. 브리핑 잘 들었고요. 이제는 전략을 고민해야 봐야 할 시간이죠. 마감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소 쪽으로 모처럼 만에 8조 원 넘게 이 시간 거래 실리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늘 이 시간대 11조 한 이 정도 됐었는데 오늘은 10조가 안 되네요. 9조 5천억 원 정도 거래 실려 있습니다. 확실히 IT 투톱 쪽으로 거래가 실려서인지 중소형주도 살짝 식어있는 이런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산발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두 프로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을까요? 두 분 모십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질문부터 드려봅니다. 일단 오늘 밤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 경계감 어제 오늘 시장에서 온몸으로 좀 소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미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조화되지 못하더니 미증시 간밤에 빠지니까 이렇게 또 바로 동조화되니까 참 힘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테슬라도 같이 빠지면서 오늘 자율주행 종목들 어제만큼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0시 구간의 거래소 관련 대형 종목들의 힘이 다 빠지기 시작하면서 장중 저점으로 밀려 내려갔고 코스닥은 어제 900선 이탈, 오늘 추가적으로 저점을 더 내추네요. 임 대표님, 이런 시장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오늘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유가가 계속 좀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오늘 CPI가 예상보다는 좀 높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지금 같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 같은 경우에 기술주가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어저께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미중 간의 첨단 산업에 대한 특히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격화하는 부분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CPI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계속 이제 시장에서 좀 크게 좀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시장 예상치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8월 달 CPI가 한 3.6%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좀 소폭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게 이제 상승으로 반전된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장에서 좀 우려가 있고요. 특히 유가 상승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CPI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 CPI를 발표를 할 때는 유가 상승분이 일부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아마 8월부터는 이제 유가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그런 이제 예측치가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3.8%로 시장 예측치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나우 같은 경우 상승일 때는 비교적 좀 잘 맞았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안 맞았었는데 다시 지수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맞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가 다시 상승세를 이제 한다. 특히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관련돼서 CPI가 더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지금 동결 쪽에 이제 무게를 많이 싣고 있는데 9월 달에 아마 동결이 될 것 같은데 11월이나 12월에는 아마 인상을 할 가능성도 다시 확률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같이 시장을 좀 억누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순환매적인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테마 관련된 아마 빠른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지금 상황에서 속도를 맞추기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서 시장의 움직임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현금 가지신 분들이 위너네요. 근데 많지 않으실 것 같고 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번 CPI 발표에서 상승을 또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까지 지표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이런 경계 심리가 고스란히 시장에 녹아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오늘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어제 이제 출시가 되면서 에코프로가 100만 원 이탈, 오늘 90만 원 지금 다시 한번 2시 47분 기점으로 90만 원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이제 하방을 지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 ETF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보도를 통해 전해지던데요. 조정 길어질까요?
글쎄요, 뭐 ETF 같은 경우 몇몇 증권사에서만 이제 이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범용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뭐 하방으로 이제 베팅하는 ETF의 금액이 몰리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몇몇 증권사에서 ETF가 가능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제 공매도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하방에 베팅하는 힘들이 이제 나타났죠. 근데 과연 이 힘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느냐? 아니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것을 가속화시키느냐,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후자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ETF가 출시되면서부터 주가가 밀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주가가 밀렸다라는 거죠. 특히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MSCI 리밸런싱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에코프로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받침을 보였었던 것들이 공교롭게도 MSCI 이벤트가 끝나자마자부터 밀렸다라면 그때까지 버텼던 것은 결국 MSCI 이벤트로 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 그게 이제 우리가 합당한 논리적인 이제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 주식들 같은 경우 미리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주요 지지선들을 다 깨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 이제 공매도와는 뭐 있었다라고 치고 ETF에 대해서 대거 이제 돈이 몰리는 건 있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강하다라면 과거에는 우리가 공매도를 역회전시키면서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ETF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투심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잘 아시는 한 분이 이제 논란에 또 이제 가면서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분에 대한 논란이 또 공교롭게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이제 매수하려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바닥을 찍는 순간이 올 때까지는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일단 ETF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느냐를 한번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논란의 중심이 있으신 분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지금 어느 누구도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서두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구동성으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튬 가격도 최근 하락하면서 펀더멘털 이야기도 밀릴 땐 또 들리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조정에 대한 심리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조정권에 가서는 이제는 밸류가 어느 정도 정당화되겠는데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순간이요.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또 미국에서 리튬 지대가 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리튬은 전 세계에 묻혀 있어요. 전 세계에 묻혀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개발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좀 부정적인 뉴스를 그동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정적인 뉴스를 본다라면 중국의 LF 배터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 광산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니까 뭐 다른 회사들도 이런 것 자체 개발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한 밸류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면 더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러한 악재에 따른 밸류보다는 긍정적인 것에 대한 밸류만 가지고도 밸류가 높다 낮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밸류가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하지만 뭐 이런 건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 미래를 보게 된다라면 작은 변동성에도 밸류는 흔들립니다. 차 판매가 좀 줄어들었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배터리가 채택됐다라든지 이런 식의 뉴스에 따라서 밸류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밸류가 2025년, 2030년에 고정된 건 아닙니다. 특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까지 따지게 된다라면 2030년에 무조건 이 밸류를 가야 된다라고 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심리의 그 중심에 있는 2차 전지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딱 2시 50분에 저점을 낮추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코스모 그룹은 개별적으로 오전에도 강했는데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도 같이 관찰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유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을 둘러싼 고유가 그리고 달러 상승, 금리 상승 같이 묶이면서 트리플 강세가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가 간밤에 또 한 번 올라가면서 이제 90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석유 도소매 쪽으로 어제 딱 막판에 이 시간대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이 튀어오르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흥구석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S-오일, GS 같은 정통 정유주들도 함께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가 상승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유가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어저께 WTI 기준으로 보면 이제 88.8달러 때까지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90달러 이제 목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 92달러가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게다가 이제 어저께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펙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월간 보고서죠.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향후에 이제 수요가 좀 더 지금보다는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40만 달러 배럴 정도, 그다음에 내년엔 220만 배럴 정도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원유의 공급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 뭐 적정 그 원유 가격을 뭐 80달러 이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지금 뭐 유가를 뭐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그런 이제 동인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사우디만 해도 이제 100만 배럴, 그다음에 러시아가 30만 배럴을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 연말 정도만 돼도 한 260만 배럴 정도의 지금 원유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부족분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원유가 뭐 단기적으로는 뭐 100달러 가까이 뭐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제 미국의 제재로 이제 원유를 수출을 못 하고 있는 뭐 이란이나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수출될 가능성도 다시 뭐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조금 안정화를 찾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쉽게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가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정유주나 석유 유통 관련주들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겨울철 북반구가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난방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과거 예를 봐도 이제 겨울 동안, 그러니까 초겨울 때까지는 이런 관련주들이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는 거를 보면 아마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초겨울 때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겨울에 과연 얼마만큼 이제 한파가 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LNG 가격도 같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최근에 이제 LNG 가격이 오른 이유는 이제 호주의 이제 LNG 관련된 뭐 파업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영향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중요한 게 뭐 LNG 관련 기업들이 뭐 올해 좀 주가가 부진했었던 거는 CFD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그 LNG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그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는 그 이전 가격 수준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니까 LNG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마 관련 주가들의 움직임도 같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직고점을 S-오일 기준으로는 뚫었거든요. 네. 흥구소유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갔고 그렇지만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유가 추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 시장엔 또 악재가 될지 또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오늘 섹터를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그래도 오늘 잘 버텨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투탑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잘 들어갔는데요. 어제 슈퍼컴퓨터 이 도조에 대한 시장 영향력, 장악력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옮겨서 보게 만드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테슬라 자체 AI 칩 개발, D1 칩 플러스로 HBM이 이제 슈퍼컴에 탑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슈퍼컴을 테슬라가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구글도 지금 슈퍼컴퓨터 만들고 있고 팝이죠. 그리고 다른 쪽도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고객사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게 오늘 배경이 됐던 게 맞아요, 차 의원님? 예, 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 상에 있어서 새로운 사이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19년 재고 사이클을 볼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각 그 기업들이 이제 서버 증설 이런 것들에 따른 이제 D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가수요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재테크를 들어가고 네.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서버를 늘렸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전자기기를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그
시대의 흐름이 이제 지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재고로 고생하고 있었던 지금 반도체 업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GPU를 필두로 한 HBM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 이제는 또 슈퍼컴퓨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 D램과 HBM 다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이 보통 이제 경기 사이클을 타는 대표적인 업종 아니겠습니까? 경기의 이제 높낮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건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밀레니엄 버블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는 새로운 시대에 따른 우리가 하나의 산업 사이클을 만들어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하셔야 될 것은 어제만 하더라도 도조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다가 오늘은 이제 결국 반도체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테슬라가 직접 개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내 기업들과의 연관성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국내 기업과의 연관성은 결국 반도체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제 잠깐 올라갔었던 테마이어서 오늘은 펀드멘탈에 따른 반도체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메모리 강자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스템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경쟁의 격화 때문에 시스템 쪽이 지금 약간 그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고에 따른 운전자본 비용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게 바로 HBM에 대한 새로운 트리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은 왔고요.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차트와 전혀 따로 놀고 있어요. 정말 따로 놀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도 하락세를 완전히 벗어난 모습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완전한 그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간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두 종목에 대한 여전한 그 매수 관점의 접근은 유의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BM 하면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 조정을 받다가 보니 최대주주 쪽에서 대량 매수에 나선다라는 뉴스 안고 오늘 윗꼬리가 돌려서 많이 아쉽긴 합니다. 장중에 7%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종가 앞두고는 0.4% 강보합권으로 다 반납을 했거든요. 이유는 뭔지 이 재료가 자신감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매수 기회인지 궁금해요. 일단 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HBM 관련돼서 뭐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 들어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HBM이나 DDR5에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중국 관련된 이제 규제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화웨이발로 이제 미국 내에서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0월 달에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제 장비 유예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과연 연장이 될 것인지 만약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주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소식이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지금은 접근하셔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래요. 미중 갈등은 변수로 꾸준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현대차입니다. 임단협 잠정 합의 오늘 증권사에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내놨어요. 뭐 기본급, 성과급 인상, 2026년에는 하이퍼캐스팅 도입하면서 이제 경량화와 관련해서 많이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냥 긍정적으로 볼 재료인 건지 그렇다면 오늘 주가의 화답 움직임은 연속성을 보기에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파업과 관련된 악재는 일단 공장이 멈추는 거에 대한 손실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장이 멈추는 것보다는 비용을 조금 늘려주는 부분들이겠죠. 결국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고정비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량화를 가겠다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차량에 이제 전기차를 가려면 경량화해야 되니까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의 증가죠. 차량 판매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비용 사이드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 비용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는 거에 따라서 이익이 변하긴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약간의 정체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대차의 주가에 약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일단 파업이라는 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차의
본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스쳐가는 모습이었고 그것을 잘 슬기롭게 넘겼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박수를 쳐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출의 증가, 특히 지금 현재 전기차가 조금 주춤하죠.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과제는 주가 키팩터인 3, 4분기 친환경차 판매 호조 점유율에 달려있다. 답 들어봤습니다. 자, 관심 주는 가격 전략 위주로 가볼게요. 임 대표님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까지도 지수와 종목들 시원찮았잖아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네, 뭐 자동차 관련 쪽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뭐 자동차 관련주 중에 이제 서현이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뭐 자동차의 판매에 대해서 뭐 우려는 했는데 일단 뭐 전기차에 대한 판매는 전체 판매 비중에서 그렇게 큰 변은 아니기 때문에 내연 기관이 잘 팔려야 아마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 관련된 이슈가 만약 불거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외국계 자동차인 이제 현대차가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한 7만 주 정도,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순매수가 한 5만 주 정도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37만 주 정도 순매수할 만큼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는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오늘 가격 수준인 한 15,0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순저는 12,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달여 만에 20일선을 오늘 회복을 하네요. 그렇죠. 네, 200일선을 아주 잘 지켜왔습니다. 15,000원대 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25,000원까지 보자. 자동차 부품주들, 사실 완성차가 불안하더라도 부품주들은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 잘 나올 거라는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같이 체크해보시면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프로들 보내드릴게요. 임순재 대표 차용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